8번째 비기. 이메일에서 열기가 느껴진다. 이메일의 프로는 사랑의 프로다. 무슨 일을 하든 기세가 중요하고 책 만들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내가 몸담은 출판계는 얼핏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사실은 소란스러울이 많지 기세 좋은 인재들이 여럿 상주하고 있다. 책 뒤에서 안경 휘날리도록 활약하는 자들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하루 종일 숏폼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시대에 그들은 고집스레 책이라는 올드미디어 산업에 종사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종이 재질, 카피 한 줄, 조사 하나, 제목의 위치 같은 것을 두고 목청 높여 싸워가면서 말이다. 그 중에서도 이현실, 한국 출판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니 이 이름을 기억해두자. 아무래도 계속 그을 것 같으니 말이다. 영화에 감독이 있다면 책에는 편집자가 있다. 편집자는 작가를 발견하고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받아내고 최상의 품질로 끌어올리며 최대한 많은 독자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책 제작의 모든 단계를 책임진다. 한마디로 한 권의 책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익히 알고 통솔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이현실의 직업이다. 19년차 편집자인 그는 유수의 작가들과 100여 권의 책을 만들어 왔다. 매번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책을 세상에 내놓는 그에게 사람들은 묻는다. 좋은 작가들의 마음을 어찌 그리 쏙쏙 얻는 건지. 책을 한번 같이 만들고 나면 그들은 왜 또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지. 그 비결을 이현실 편집자가 작성하는 이메일에서 살펴보겠다. 일단 그는 메일 주소부터 남다르다. 아이디어가 무려 프로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 메일 주소가 문학.com이다. 프로페셔널의 그 프로 말이다. 2007년 커다란 문학 출판사에 갓 입사했을 신입사원의 이현실을 떠올려보자. 23살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이름의 스펠링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쓸 수 있다. 혹은 문학적 함의를 품은 우아한 영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든 무난하고 안전한 아이디들을 대신 택한 게 바로 프로다. 누군가는 와 정말 프로가 되고 싶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내 짐작은 다르다. 그는 이미 자신을 프로라고 믿었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아이디를 내걸 수 있겠는가? 아이디가 프로인 사람으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일하는 본세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을 경우 평범한 아이디를 쓰는 사람보다 훨씬 실망스럽고 기가 찰 수밖에 없다. 그런 위험을 재미삼아 감수할 사람은 드물다. 프로는 지망생의 아이디가 아니다. 자신이 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아는 사람의 선전포고다. 만약 내게 알파벳 3개로 가장 강렬한 단어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PRO를 조합할 것이다. 이현실 편집자는 과연 더할 나위 없이 프로페셔널하게 출판계에 매진하였다. 책을 쓰는 사람, 책을 만드는 사람, 책을 사는 사람을 빼놓고는 그의 인생을 당초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 책 3개를 읽는다면 그 사람이 밥 한 술이나 제대로 뜰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극한 사랑이었다. 사랑을 제대로 하다 보면 누구든 한 분야의 프로가 되어버린다. 사랑의 프로가 이메일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이메일에서 열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 첨언하자면 이현실 편집자의 기운과 이미지는 일본 만화 중세를 찍자의 주인공인 새끼곰 편집자 쿠로사와 코코로를 닮았다. 근데 이게 새끼가 아닌 버전. 한편 그는 때때로 출판계의 방시혁이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부디 방시혁 선생님의 히트성과 풍채만 참고해달라. 동시에 약간 푸바오를 닮기도 했다. 하지만 웃을 땐 어쩐지 까마귀 소리가 난다. 쓰면 쓸수록 상상에 혼란만 더하는 것 같아 그만두겠다. 이메일이 어떻게 뜨겁냐. 모든 활자엔 그 나름의 온도가 깃들어 있다. 별다른 감정 없이 써낸 문장은 딱 그만큼의 온도만큼 미지근하고 달궈진 손과 벅찬 마음으로 쓴 문장은 횃불처럼 타오르기 마련이다. 이현실 편집자의 메일은 그야말로 열렬하다. 외할머니 집 방구들 마냥 뜨끈하다. 나는 글쓰기 스승으로부터 느낌표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 뺄 수 없을 때만 쓰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만큼 절제해서 아껴가며 써야 하는 게 느낌표일진데 이현실 편집자는 한 통의 메일에서 평균 16.7개의 느낌표를 사용한다. 그토록 달뜨게 작가를 부르고 진심으로 호들갑스럽게 원고에 감탄한다. 이럴 테면 이런 문장을 보자. 작가님, 이번 원고를 다 읽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문장인데 뭔가 시끄럽지 않은가? 소리가 막 들리지 않은가? 하지만 당신이 원고를 보내놓고 편집자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작가라고 생각해보라. 이러한 시원스러움은 구원일 것이다. 이 사람 내 글을 정말 좋아하잖아? 라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니 말이다. 맥락에 따라 느낌표는 매우 강압적이고 명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현실 편집자의 메일에서는 아이들 응원봉처럼 산뜻하고 기분 좋은 문장 보호가 된다. 편집자의 역량은 작가가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현실은 프로 편집자이자 프로 치어리더다. 이전 글에서 나는 핵심을 야무지게 요약하는 간결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언제나 간결함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사실 이현실 편집자의 이메일은 간결함과는 거리가 멀다. 장황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그의 메일은 엄청나게 힘이 세다. 그렇게 긴 분량을 들여가며 당신의 글이 왜 가치가 있는지, 왜 정확히 당신 글을 출판하고 싶은지, 어떻게 세상과의 접점을 크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이다. 이메일은 짧아도 되지만 길어도 된다. 특히 고민이 깊거나 용기를 잃은 상대의 마음을 북돋는 장면이라면 얼마든지 길어도 된다. 혹여나 상대가 긴 분량으로 답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작가님은 짧게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덧붙이는 것까지 이현실 프로는 완벽하다. 이 당근은 맛있게, 채찍은 찰지게. 편집자는 반드시 원고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작가라는 훌륭하고도 한심한 족속에게 좋은 소리뿐 아니라 독촉을 위한 싫은 소리도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녀장의 시대를 집필 중일 때였다. 소설의 반 이상을 써놓았는데 내가 연애에 정신이 팔린 탓에 원고 납품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때 이현실 편집자로부터 이런 메일이 도착했다. 작가님, 다름이 아니라 가녀장 원고를 기다리는 다수의 인물들로부터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아우성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입니다. 카톡 이모티콘 중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를 보면 작가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작가님은 정말로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첫 번째는 가녀장 완고, 두 번째는 작가님 얼굴,
부드럽고도 단호하지 않은가?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좋아한들 원고 없이는 딱히 얼굴을 볼 이유가 없는 관계라는 걸 은은히 암시하는 마지막 문장이 희대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젯밤에 온 메일은 다른 이유로 굉장하다. 나는 요즘 드라마 집필과 이메일 책 집필을 동시에 하느라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텍스트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심신이 지친 나머지 이 메일 마감을 내일 모레로 미루겠다고 양해를 구한 터였다. 그러자 이현실 편집자는 작가님이 빡센 마감 행진에 지치지 않도록 합장 이모티콘 이라고 쓰인 제목의 답장을 보내왔다. 나를 아껴주는 다정한 제목에 마음이 일렁였다. 클릭하자 다음과 같은 본문이 적혀 있었다. 작가님, 버거운 일정 속에서 이렇게 미리 마감 연기를 예고해 주셨고 첫 번째 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안 드리려 했지만 사실 내일 제가 생일입니다. 생일 당일에 작가님 원고를 생일 선물로 받고 41살이 되고 싶었는데 그 대신 작가님께서 온 힘을 다해 원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생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오전 9시까지 원고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스라 작가님은 제 생일을 축하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선물, 축하 메시지, 기프티콘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징하지 않은가. 생일이라는 패를 이렇게 쓰다니. 작가에게 원고를 제때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다. 이럴 거면 메일 제목에서 사려 깊은 척은 왜 한 것이며 가증스러운 합장 이모티콘은 왜 넣은 것일까? 나는 모처럼 침대에 누웠다가 열받아서 몸을 일으켜 글을 쓰러 갈 수밖에 없었다. 누운 작가를 웃기면서 일으켜 책상에 앉히는 힘, 그것이 편집자의 이메일에서 배울 수 있는 문장력이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동료 일꾼에게 적용해 보길 바란다. 충분히 기뻐하기. 한 번이라도 혼자 일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크고 작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할 옆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그런 점에서 어떤 업계의 어떤 위치이건 간에 충분히 기뻐할 줄 아는 동료가 옆에 있다면 무척 좋다. 뜨뜻 미지근하게 일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과 천지 차이다. 업무의 모든 스텝에 활기가 생긴다. 이현실 편집자는 좋은 소식이 생겨나면 이메일 제목부터 경축, 가녀장 일본 진출이라고 쓰며 호들갑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술자리나 사석에서 들은 얘기 중 작가가 조금이라도 기뻐할 구절이 있으면 메일에 꼭 인용하여 전달한다. 요즘 작가님 연재글을 받으며 저희 이야기 장수 직원들이 모두 짜릿하게 행복하고 힘나는 시기라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다가 이야기 장수 마케터 최민경 대리님께 이스라 작가님이 민경 대리님의 인스타글을 너무 좋아한다고 전해드렸더니 빨갛고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면서 전 지금 죽어도 좋아요 라고 속삭이셨어요. 이야기 장수는 지금 이렇게 한껏 뚝배기처럼 달구어져 있습니다. 쌓인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소식도 많고 광고도 많은 곳에서 이런 문장을 읽다 보면 이메일함이 설레는 시공간이기도 하다는 걸 다시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 참으로 신나져 버린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그야 이현실 편집자에겐 희소식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겠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에게도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만큼의 우환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단지 또 다른 희소식을 만드는 쪽으로 자기 몸을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크게 나누고 깊이 음미한다. 어떤 소식도 희소식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아는 이들은 그렇게 한다. 이현실 편집자의 이메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3가지를 다뤄보았다. 이 모든 디테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면 대충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사람과 일을 한번 해보면 헤어나오질 못한다. 웬만한 데이트보다 짜릿하니까. 오직 이 편집자와 일하기 위해 다음 책을 쓰게 될 정도다.
편집자를 지망하는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이런 뉴스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편집자는 내가 가장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축적해온 기술이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바라다가 기억해낸다. 나 역시 현재 한국 출판 생태계의 일원임을 말이다. 업계의 일원으로 앞으로 이곳에 올지도 모를 미래의 편집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곳은 좋은 사람들이 무척 많은 세계라고. 책 뒤엔 책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있으며 모든 경험이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싶어질 만큼 근사한 책들이 탄생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출판계에 온다면 정말 좋겠다. 당신이 쭉 머물고 싶은 업계가 되도록 나는 애쓸 것이다. 훗날 동료로 만난다면 우리 꼭 끝내주는 이메일을 주고 받자. 미래에서 기다리겠다.